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그 공지는 드렸었는데 고교 학점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입시가 또 바뀌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공유하는 시간, 예,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교 학점제라고 뭐 명칭을 했고, 요게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고1, 예, 고1 일이고, 아마 28년도 수능부터 아마 이제 수능 입시가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고교 학점제에서 적성 진로 뭐 선 결정해서 이수 과목을 미리 편성하자. 뭐 개인적으로 보면 학생들한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뭐 대학교에서 하는 거를 미리 땡겨서 하겠다는 게 정부의 그런 어떤 팔러시적인 거를 가이드를 해준 건데 너무 어렵죠, 우리는 생각해 보면. 예. 그다음에 내신 등급은 이제5 등급으로 인제 바뀌어요. 그래서 1 등급이 10%, 2 등급이 34%, 3 등급이 66% 까지 가는데, 현재는 1 등급 기준은 이 2 등급 수준이 1 등급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인제 더 타이트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리고 그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을 볼 때 예전에는 2 등급 수준의 사람들이 1 등급으로 쑥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필터링 해야 될지. 왜냐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들, 특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사고라든가 뭐 특목고, 그런 친구들 많이 받고 싶어 할 테니까요. 사실은.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을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을 추가했다. 융합 선택 과목, 뭐 쉽게 말해서 뭐 수학에다가 화학을 섞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거겠죠. 이게 수능 문제 자체가 뭐 이렇게 뭐 문제를 내겠다는 의도에서 만든 거였는데, 예, 뭐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융합 선택 과목을 뭐 한다, 뭐 그런 의미 같아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계절 수업을 운영하겠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뭐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계절 수업, 우리 뭐냐 대학교 때 계절 학기 듣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정책일 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적인 거는 또 운영하면서 그들이 하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학교 생활 기록부 학생부를 강화하겠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수능을 보게 되면 수시하고 정시 갈 수 있거든요. 정시. 정시는 웬만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 점수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수능 점수. 그죠? 그래서 학생부 같은 경우는 수시, 정시 다 반영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수시 부분에서도 학생부 쪽으로 우리가 학종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학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요 교과가 있고 학종이 있는데, 교과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성적 가지고 하는 거고 내신 가지고. 학종으로 퍼센트가 좀 높긴 해요, 수시에서도 그렇고. 왜? 좋은 친구들 많이 받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학생부는 아무도 몰라요.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뭐 교과나 이런 거는 그 백데이터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보고 그거를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담임한테, 아니면 학교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잘 써 주는 학교가 있겠죠.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 가서 써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걸 바로 뭐 선생님들한테 전달한다거나, 뭐 그건 방법론적인 거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 맥락은 이게 좀 웃기긴 한데, 대학교와 같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식을 고교 과정에 적용하겠다. 네, 우선 뭐 그렇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뭐 제목은 How to 대비라고 했는데, 내신이 5 등급이 인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변별력이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왜냐면 뭐 거의 뭐 2 등급이 30% 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2 등급이 34% 잖아요. 뭐 1 등급 10%.
2등급 34%. 거의 뭐 2등급이 거의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권 특히 뭐 그런 식의 좋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좋은 학교 가겠다. 예, 그런 의미. 서울권, 경기권까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뭐냐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수능이 중요해져요. 이제 수능이 갈수록 이제 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뀔 것 같냐면 추세가 수능 반영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수능 반영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한 두 과목 수능 반영하고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돼 봐야지 알아요. 대학들도 준비하고 있겠죠. 28년도면은 3년 남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고1부터는 수능에 반응하는 비율이 높아질 테니까 지금처럼 나는 정시는 안 할 거고 수시만 할 거니까 수능 뭐 어느 정도만 하면 되지.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영역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이 완전히 과학하고 사회가 통합 과학, 통합 사회로 바뀌어요. 이게 제가 수능 첫 세대인데 제가 그때가 이랬어요. 그때도 과학이 하나, 사회가 하나 통합되는 거여서 참 그때도 참 이게 획기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왕좌왕했었는데 또 이렇게 좀 바뀌네요. 그다음에 국어하고 수학을 봤을 때는 뭐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학을 쓰기, 그다음 문학으로 바뀌어 수학은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구분자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거는 뭐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다는 거 마시고 그다음 이거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은 25문항씩 40분 시험을 봅니다. 현재는 선택 과목 각 하면요 20문항에 30분이에요. 30분 이렇게 구분이 된다. 차이가 있다. 예,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그냥 비교된 어떤 표예요. 요거는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쳐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 저도 그냥 해서 온 거니까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년도 수능에서 국어는 어떻게 바뀌고 수학도 바뀌고 영어도 바뀌고 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시험 어떻게 바뀔 건지 실제 수능 시험 볼 때 어떻게 바뀔 건지 그런 게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어 45문항 80분 한국사도 있고 뭐 통합사회 통합사 그다음 제2외국어 이런 거 그래서 수능 시험에 이건 수능 시험 실제가 어떻게 바뀌냐 라는 거. 이것도 뭐 찾으면 나오는 거니까 이건 뭐 찾아보세요. 예, 이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콘텐츠 수학 아닙니까? 수학 관련해서 좀 정리해봤어요. 예, 기존 수학 상하가 공통 수학 1, 공통 수학 2로 변경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솔직히 그냥 이름만 변경되는 수준으로 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예, 명칭이 바뀐다는 거 그거 하시고 그래서 공통 수학 1에서는 기존 수학 하의 경우의 수하고 행렬을 포함하겠다. 공통 수학 2에서는 기존 수학 상의 적용 방식을 포함하겠다. 뭐 이거는 결국엔 또 뭐 이게 배치를 바꾸겠다. 예,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이게 뭐 달라질까요? 공통 수학은 공통 수학 2를 선택으로 넣겠다는 얘기는 지금 없으니까 결국에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조정하겠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상되는 거는 행렬 추가돼 가지고 행렬 공부 열심히 더 해야 된다는 거. 뭐 행렬이 수능에도 이제 더 조금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 의미 자체는 수능에서 행렬 이제 조금 더 귀추 주목해야 된다. 나오겠죠. 그러면은 28년도 수능에서는 행렬이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왜? 행렬 추가해서 했는데 수능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행렬 무조건 나온다.
하나 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맞으면 좋겠는데. 예. 그다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교 학점제에서는 요 수능 바뀌는 거에서도 수학 전체 커리큘럼에는 크게 문제 없어요. 예. 바뀌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 잠자리 TV 우리 명랑한 늑대쌤이 여러분한테 해 드리고 싶은 말. 예, 첫 번째, 예, 뭐 지방 분들 많잖아요. 예, 저도 지방이었습니다. 무조건 1등급, 1등급 해야 됩니다. 1등급, 1등급. 정말 중요합니다. 1등급. 예, 해야지 뭐 어디에 명함 내밀어요. 아, 뭔가 뭐 1등급을 무조건 뭐 이게 맹신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예, 어디 가고 싶어라고 뭔가 딱 찍고 싶으면 목표를 잡을 거면 1등급부터 우선 따고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다음 준비하는 단계가 좀 스텝이 쉬워질 수 있다는 거야. 안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뭐 지금 관심 없겠지만 슬쩍 한번 보면은 작년에 그 저 수시 같은 거 보면요. 4명 뽑고 이래요. 전국에서 4명 뽑는다면 뭐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것이 정말 물론 뭐 80명 전체 인원에 대한 수능 수시에서 4명이다 고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국에서 4명 뽑는다 생각하면 거기 뚫고 들어가려면 어떻겠어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1등급. 그다음 대학 입시 전형에서는 수능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분명히 높아집니다. 최소 3-4과목 최저 반영 예상되니까 그러니까 뭐겠어요. 국영수 외에 뭐 결국에는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일 것 같은데 예. 반영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4과목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국영수에다가 이거 둘 중에 하나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이 뭐 지금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됐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뭐 나는 그냥 선택 과목도 몇 개 11 과목인가 되니까 난 그냥 '물리만 할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예 결국도 학생부, 결국도 학생부. 예 뭐 이거는 답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수시든 정시든 학생부로 학종으로 갈 확률 있는 사람들은 입시 전형 진행 시 예 고등학교 때 많은 베이스 작업.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고1 때부터 잘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학생부는요. 그쵸. 물론 보통 보면은 한 고2 때부터 열심히들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미리 선생님들하고 고1 때부터 많이 얘기해서 결국에는 선생님들하고 많이 얘기하셔야 돼요. 선생님들하고 소통. 선생님과 소통을 많이 좀 해 주세요, 소통. 예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학생부 그러니까 이 판단 기준은 거의 뭐 내놓질 않으니까 결국에는 학교에 좀 디펜던트하고 학교가 굉장히 학종으로 잘 간다 그러면 그 학교는 아무래도 잘 써 준다는 의미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선생님이 또 잘 쓰시는 분 있으면 또 좋겠죠. 특히 고3 때. 예. 그래서 오늘 그 고교 학점제하고 그다음에 음 네 수능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봤는데 여러분이 쪼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여러분에게 쪼금 모르겠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